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임지용 원장입니다. 혹시 코 수술을 했는데 처음엔 괜찮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처지거나 코끝이 다시 휘는 느낌,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혹은 코 수술을 고민 중인데 진짜 오래 유지되는 코는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저도 코 재수술을 상담하면서 수술 후 처음에는 이뻤는데 몇 달 지나니 코 모양이 변했어요 하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일시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연골의 튼튼한 구조에 있습니다. 수천 건의 코 성형 수술을 진행하면서 항상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 중심의 수술이 중요하다 환자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코 수술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구조, 바로 이 비중격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왜 중요한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술 전 어떤 질문을 꼭 해야 하는지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수술 없이 오래가는 코를 만들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비중격이란 단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코 안에 양쪽 콧구멍을 나누는 중심이 되는 벽이에요. 비중격은 앞쪽은 연골, 뒤쪽은 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에 있는 이 연골이 바로 코끝을 기지하는 기초가 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칸막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코끝을 지지하는 기둥, 그리고 코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중격이 약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비중격이 가운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다시 그리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비중격이 약하면, 다시 말해서 이 지지대가 약하면 코끝이 무너지게 됩니다. 수술 후 몇 달만 지나도 이 피부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코끝의 높이가 낮아지거나 혹은 아래로 처질 수도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코가 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방향에서 이렇게 피부의 힘을 받을 경우 이 비중격이 옆으로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모양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디자인을 맞추기 위한 지지력과 수술 시 사용한 실의 힘으로 처음에는 잘 버티고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 높이와 모양의 디자인의 연골이 충분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이루는 이 구조를 충분히 맞춰주지 못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콧구멍 있죠? 콧구멍의 비대칭이나 안쪽에 콧구멍이 막히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중격이 틀어져 있으면 이 콧구멍의 비대칭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숨 쉬는데 호흡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의 확률, 그리고 다시 수술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피부와 연골, 그리고 콧구멍, 그리고 지지가 되는 연골이 복합적으로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적인 디자인만으로 힘의 균형을 평가하지 않고 수술하면 나중에 기능적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는 디자인되었던 모양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중격 연골을 수술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코끝을 지지하는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할 때는 비중격의 안전한 범위를 남겨놓기 위해서 요 부위, 요 부위, 교과서적으로는 각각의 부위가 10mm, 더 안전한 범위를 보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12mm에서 15mm까지도 남겨놓는데요. 이 얼마만큼 남겨놓느냐 하는 거는 비중격의 두께와 그리고 탄탄한 정도까지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원장님마다 혹은 케이스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0mm 정도는 필수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비중격을 채취해서 코 기둥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예쁘고 오똑한 코끝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연골을 세우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물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여기서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비중격 연골이에요. 이 비중격 연골은 수술 시에 가장 안전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나온 자가연골이죠. 자가연골 중에 하나인데, 자가연골에서 우리 코 수술 시에 많이 사용하는 연골들은 비중격 연골, 귀연골, 그리고 늑연골이 있죠. 그 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연골이기도 하고 이물 반응이나 흡수 가능성이 좋고 감염 위험도 낮습니다. 하지만 첫 수술 시에 이러한 비중격 연골을 과도하게 사용했거나 원래 연골 자체가 약한 사람은 귀연골, 기증늑연골 등 다른 부위의 연골을 덧대서 추가적으로 세우는데 보완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전 꼭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연골의 모양을 이렇게 옆면을 단면으로 한 혹은 아랫면을 단면으로 한
CT나 혹은 직접 안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볼 수 있는 내시경 검사로 비중격 상태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비중격이 휘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 혹은 양은 얼마나 되는지 꼭 체크해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전 수술 이력이 있다면 이 비중격을 채취하고 남아있는 이 연골이 충분하게 남아있는 상태인지 혹은 이 부위에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면서 특별한 상황은 없는지 이 남아있는 비중격 연골의 모양과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시에 비중격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라고 원장님께 꼭 질문해 보도록 하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병원의 수술 설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쁜 코는 구조가 튼튼해야 오래 갈 수 있는데요. 디자인만 예쁜 건 한두 달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중격이라는 중심 기둥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오래도록 코가 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쁜 코가 완성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비중격 꼭 기억하세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임지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